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쯤에 그때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쯤에 제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해서 쓰고 싶었는데 선행 연구들이 많지가 않아서 인터넷 중독으로 했던 적이 18년 전이죠. 이후로 많은 미디어가 급변하면서 다양한 패드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들이 되게 많아지죠. 이런 부분들은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가장 위험한 군이 이제 영유아들일 것 같아요. 영아들 은연중에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되고 점점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미디어들을 아예 노출을 안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론상으로는 36개월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매체여도 노출 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저도 저희 삼형제 아이들을 그 관점으로 지금까지 해오고는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일단 좀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급변하고 스마트폰, 매체, 패드를 통한 학습 자료가 엄청 좋지만 아직은 36개월 전 자기 조절 능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좋은 것들도 노출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저희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면 그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대부분 그런 걸 많이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더 많은 갈등과 고민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여주는 연령의 아이의 나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16개월인지 5살인지 등 나이에 따라서 꼭 보여줘야 되는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 두 번째로 미디어의 내용입니다. 어떤 영어에 대한 노출인지 아니면 어떤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하는 차원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등 아이가 좋아하는 미디어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어떤 미디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 보여요. 세 번째로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상황들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나이, 내용,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미디어 많이 있죠? 몇 개 있나요? 저는 스마트폰 있고 노트북 있고 데스크탑 컴퓨터 있고 남편도 스마트폰 있고 패드 있고 큰아이 스마트폰 있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저희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연습 차원에서 이제 주었습니다. 저희 막내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가족은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칙이 있는가?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릴 때는 철저하게 노출을 안 시켰지만 지금은 요일을 정해가지고 빔 프로젝트 영화를 보는 것들, TV가 없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가지고 좋아하는 TV 프로를 보는 거, 최대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가정에서의 그런 규칙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 그 다음에 미디어 금지 시간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하루에 1시간 넘길 수 없다라든지 30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있는지, 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미디어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아이가 있을 때 엄마가 미디어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쓰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엄마가 좋아하는 그거 나도 하고 싶다고 요청하기도 하고 때도 부리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죠. 최대한 아이랑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좀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부모와 아이 함께 할 때 미디어 사용 시간은 총 몇 %일까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성인분들이 미디어 중독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들은 그 옆에서 그런 미디어를 사용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런 몰입의 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아이가 사용하는 미디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어떤 종류를 좋아하느냐, 만약에 아이가 유튜브를 본다면 어떤 종류의 콘텐츠를 주로 보게 되느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그거를 보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략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 그렇지 않은 콘텐츠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용하는 상황은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미디어 언제 사용하죠? 보통 바깥에서 뭐 식사, 외식을 하거나 할 때 아이가 좀 가만히 안 있고 뭔가 집중하게끔 해야 부모님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바깥의 상황 말고도 가정에서도 밥을 먹고 나서 어떤 루틴처럼 하는 것인지 중요해요. 저는 이제 미디어는 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저희 삼형제 키우면서도 바깥에서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영상, 아무리 교육적인 거여도 보여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밥을 서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밥이 막 급하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 몰입되고 굉장히 심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스마트폰을 걷지는 않지만 이제 걷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조절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 아이들은 그러진 않아서, 내가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아이들이 조절력을 키운 이후에 경험하다 보니까 강도가 적고 몰입도가 적어지고 전환이 잘 되게 많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영유아기 미디어 사용하는 그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아이한테 있나요? 아이랑 협의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있습니다. 엄마가 정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아이가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그만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아이는 없겠죠. 더 보고 싶어 하죠. 당연하죠. 하지만 통제권은 부모님한테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고르고 선택한 프로그램을 부모님이 정한 시간에 아이들이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반대로 하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막 맞춰주는 거죠. 스마트 미디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다? 부모님한테 있다. 그러면은 되짚어 봐야죠. 자녀한테 너무 통제권을 줬던 것들을 내가 갖고 와야죠. 그리고 스마트 기기 또한 부모가 관리해야 돼요. 아이가 너무 자주 보는 곳, 꺼낼 수 있는 곳, 그런 데서는 안 됩니다.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미디어를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미디어를 보여주게 될까?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미디어 사용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편리하고 첨단의 기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얻는 것, 잃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 미디어를 보여주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를 골라야 돼요. 실제 생활과 연결해가지고 내가 미디어 봤던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도 재현할 수 있는 거, 직접 만들고 어떤 수행할 수 있는 거,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디어들이 추천하고요. 어떤 종이 접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레고라든지 그림 그리기, 뭐 만들기 등 미디어를 같이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거, 조작 가능한 거,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미디어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의미가 있는 내용인가를 봐야 돼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들, 공상, 상상, 일방적인 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들을 나의 경험과 비교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것들 내용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 익숙한 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 캐릭터, 따뜻하고 친근한 내용들을 미디어를 보여주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너무 공포스럽거나 너무 혐오되거나 무섭거나 막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가를 봐야 돼요. 주고받기식에 반응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만약에 줌을 통한 뭐 강의를 하게 된다면 뭐 물어보고 답하고 반응을 보고 이제 이런 거죠. 주고받기식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중간 질문도 하기도 하고 추임새도 넣고 이야기도 하는 거 등 참여형 미디어 방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디어를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원칙들도 고심하셔서 정말 신중하게 보여주게 돼요. 내가 너무 손쉽게 그걸 보여주게 되면 나의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